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아줄 물막이판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물이 또 역류하진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일가족 3명이 숨졌던 반지하 주택. 순식간에 창으로 물이 들이닥쳐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매년 반지하 가구 물막이판 설치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미진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체 반지하 가구 20만여 곳 가운데 침수 우려 가구는 2만 4천여 곳. 이 중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67%에 그쳤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동시에 다 신청을 했을 때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법이 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법개정 건의도 계속 국토부에다 법개정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반지하 가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주택은 창문 밖으로 턱이 나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면 물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창문보다 더 걱정되는 건 하수구입니다. 많은 비가 오면 매번 물이 역류해 양수기로 퍼내야 합니다. 그냥 풍풍 올라와요. 수돗물 나오듯이. 물이 역류가 나는 말씀이시죠? 역류되면 물 차는 거죠. 뭐 별수 없죠. 막을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비 많이 안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 월세 20만 원짜리 방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불편하니까 모든 게. 그래도 좁은 데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 불편하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 있지만 그 나가야 되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가오는 장마에 하루하루 아무 일이 없기만을 기다리는 반지하 가구들. 혹시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대구 미래학교 연속기획 시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 6년 지대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 반송초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반송초등학교는 맞춤형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6년 동안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른바 6년지 대계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6년지 대계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교육, 문해력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세계 시민 교육으로 나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나선형 탐구 중심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친구들과 공부한 것을 다른 학년과 부모님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교생이 10명인 반송초등학교 학생들은 전교 다모임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매달 한 번 정도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스스로 정한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저희는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바다오염으로 인한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상이 같은 학년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6학년은 기후위기 상황을 조사해보고 5학년 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교 측은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 그리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탐구 수업이 학생들의 협력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협력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는 어느덧 미래학교 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교사들도 교실 간 수업을 개방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청 및 지역 자원과 연계, 학년 간의 통합 수업 등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구 미래학교의 본보기가 되고자 모든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반송초등학교는 학생 스스로 수업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
대구 미래학교를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네, 지난 4주 동안 대구 미래학교의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대구 미래학교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신재구 대구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리포터로도 소개해드렸지만 대구 미래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 미래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예, 미래학교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와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미래학교는 2011년부터 19년까지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교육 취약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사실은 교육과정과 수업과 연계성은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던 중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학생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대구 미래학교로 전환해서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교 체제를 구현하는 모델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과 후에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 그러니까 1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있는 수업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는 그렇죠. 게 대구 미래학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초등 미래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대구 미래학교는 초등학교 46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학교는 40학급 넘는 곳도 있고 또 4, 5학급 정도의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양한데 학교 여건이 서로 다르고 하지만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미래학교는 자율성, 주도성, 이제 관계성의 운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일상과 연결된 주제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실천 원리인 실천 영역이 바람개비처럼 서로 연계하고 순환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 방식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구 미래학교에서는 읽고 탐구하고 공유하고 적용하는 이 4단계 학습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는 깊이 있게 사고하고 배우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10가지 필수 학습 기능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법, 또는 스스로 조사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법, 그다음에 배운 것을 종합, 정리하는 법 등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활동을 돌아보고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성찰하기 등도 지도하여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워크북도 지금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10대 필수 학습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미래학교는 단순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지도를 만들어서 직접 발표를 한다거나 학생들이 정책의 제안자가 된다거나 이런
게 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청의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학교 운영을 위해서 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이런 대구 미래학교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게 이런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미래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또는 또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학기 초에는 학급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학기 중에는 학기별로 2회 정도 개념 기반 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의 어떤 단계를 맞춰서 기초과정, 그다음에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단계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학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자의 역할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그 핵심 요원도 지금 양성해갖고 미래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 대구 미래학교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공모전, 그다음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교육청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계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5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학교 현장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는 참 큽니다. 먼저 이제 학생을 먼저 보면은 학생이 바뀌고 수업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통해서 주도성이 길러졌고, 그다음에 미래 역량도 함께 이제 키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이 더 재밌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협력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학부모들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바뀌어지고 학습 결과물이나 그다음에 평가 자료 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눈에 띄게 지금 많이 성장해 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탐구 수업을 실행하고 하는 그런 역량들이 더 강화되었고, 그다음 교실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몸으로 느껴졌던 사례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북구에 있는 이제 모 학교를 예를 든다면은 그때 2학년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였는데 2학년 학생들이 거기서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을로 놀러 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결론을 맺은 게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그 학교 앞 마을 앞에 있는 동화천 고수부지에 우리도 스케이트장을 만들자. 그래서 신천처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 끝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자라고 해서 23명의 아이들이 교육감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다음 해에 북구청에서 팔거천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2학년 학생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 2학년 학생들이 이끌어낸 변화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미래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또 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구 미래학교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등 대구 미래학교는 이제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연차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질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과정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교육 혁신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성과를 전체 초등학교에 확산시키는 그런 계획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 대구 미래학교가 학생들의 주도성과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대구 미래학교의 미래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준석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대구시 의원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이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육 의원은 대선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자당 대선 후보를 공개 비난한 뒤 타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자 공당의 책임 정치 의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5일 육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비상징계 처분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어서 탈당은 곧 시의원 상실이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는다며 남는 기간 소임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대구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모두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 흐름 개선과 어린이 등하교 시간 집중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두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대구 삼성 스타트업 데이 행사가 17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대구시와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협력 사례를 발표했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에 관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과 삼성전자 만남의 장이 마련돼 우수기업 발굴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습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중구청 주차장에서 자매도시들과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경북 청도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다문화사회연구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추진합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미혼 남녀 소그룹 만남 프로그램 고구미팅에서 두 쌍의 커플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시작해 남녀 5명씩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96쌍의 커플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에 하반기 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대관은 달성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성인 5명 이상의 생활문화 동호회나 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들은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